어떤 기억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아무리 지우려 해도, 아무리 잊으려 해도, 눈을 감으면 그때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에게는 오라버니의 얼굴이 그랬습니다. 어릴 적 저를 안아주던 따뜻한 오라버니, 그리고 뒤주 속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마지막 눈빛. 제 이름은 명예입니다. 조선 제21대 임금 영조의 딸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저를 공주라 부르고 부러울 것 없는 삶이라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왕실의 담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지, 그 높은 담장이 얼마나 무거운 족쇄였는지. 저와 오라버니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영빈 이씨. 아바마마의 후궁이셨지요. 어머니는 늘 조용한 분이셨어요. 왕실에서 살아남으려면 조용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으니까요. 오라버니가 세자로 책봉되던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겨우 6살이었어요. 오라버니는 저보다 몇 살 위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누이야, 나 떨려. 오라버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라버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라버니, 괜찮을 거예요. 저도 여기 있잖아요. 그때 오라버니가 웃었습니다. 해맑게, 따뜻하게. 그 웃음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게 오라버니의 진짜 웃음이었으니까요. 나중에는 다시 볼 수 없게 된 웃음이었으니까요. 어린 시절, 우리는 참 다정했습니다. 오라버니는 제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궁궐 뒤뜰에서 함께 뛰어놀기도 했어요. 엄격한 궁궐 안에서 오라버니만이 저의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명예야, 이리 와봐. 저기 까치가 앉았다. 오라버니가 손짓하면 저는 종종걸음으로 달려갔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나뭇가지 위의 까치를 바라보았지요.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바마마와 오라버니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작은 틈이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오라버니를 부르실 때마다 오라버니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어요. 세자, 그것도 모르느냐. 아바마마의 호통 소리가 궁궐에 울려 퍼지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라버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바마마는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아니, 엄격하다 못해 냉혹한 분이셨지요. 밤에 잠을 못 이루신다거나 갑자기 화를 내신다거나. 저는 그저 아바마마의 꾸중 때문에 힘드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해졌어요. 어느 날 오라버니를 찾아갔을 때 오라버니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옷을 갈아입지 못하시고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의관을 쓰는 것조차 두려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라버니, 왜 그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쭸어요. 오라버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의 오라버니가 아니었어요. 뭔가 깊은 곳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명예야, 나는 무서워. 오라버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엇이 무서우세요? 모든 게 아바마마가, 이 궁궐이, 나 자신이.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라버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라버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소문이 궁궐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세자 마마께서 이상하시다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시고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신다고. 저는 그 소문들이 무서웠습니다. 오라버니에 대한 소문이라서가 아니라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명 소리에 잠이 깼어요. 오라버니의 처소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궁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손에 칼을 들고 계셨어요. 그 칼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소리쳤어요. 오라버니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텅 빈 눈동자. 마치 다른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명예야. 오라버니가 힘없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세자라는 무거운 짐 아래 무너져 내린 한 사람처럼. 아바마마는 오라버니를 멀리하시고 어머니마저 두려워하시니 오라버니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조차 가까이 가지 말라니. 저는 그래도 가끔씩 오라버니를 찾아갔어요. 멀찍이 서서 안부만 여주었습니다. 오라버니, 진지는 드셨어요? 그래. 밤에 잠은 좀 주무시고요? 그래의 대화는 늘 그렇게 짧았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오라버니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오라버니의 눈빛이 맑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오라버니는 저를 바라보며 힘없이 웃었어요. 명예야, 미안하다. 오라버니, 무슨 말씀을? 네가 이런 오라비를 둬서 미안해. 어릴 때처럼 함께 뛰어놀지도 못하고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오라버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라버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오라버니는 그저 뭘까요? 저도 답을 몰랐습니다. 오라버니가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 탓인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아바마마의 그 냉혹한 눈빛이, 끊임없는 꾸짖음이 오라버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만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혼인을 했습니다. 공주의 혼인은 정치적인 것이에요. 제 마음과는 상관없이 아바마마의 뜻에 따라 정해진 혼사였습니다. 시간은 명문가였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도세자의 누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세자마마께서 또 사고를 치셨다더군요. 공주마마께서도 참 딱하시지. 시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화를 내면 더 큰 화가 될 테니까요. 궁궐을 떠나왔지만 궁궐 안의 소식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의 상태가 더 악화되고 있다고. 이제는 손쓸 수 없는 지경이라고. 저는 밤마다 오라버니를 위해 기도했어요. 제발 오라버니가 나아지기를. 제발 예전의 오라버니로 돌아오기를. 하지만 하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1762년 여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오라버니를 뒤주에 가두라 명하셨다고. 뒤주요. 쌀을 담는 나무 괴짝이요. 그 좁은 곳에 사람을 가두다니. 그것도 아들을, 세자를. 저는 미친 듯이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시가의 만류도, 체면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오라버니를 봐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라도 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궁궐 문 앞에서 막혔습니다. 아바마마의 명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세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저는 궁궐 담장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공주라는 이름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왕의 딸이라는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라버니를 구할 수도, 만날 수도, 마지막 인사를 건넬 수도 없는데. 뒤주 안에서 오라버니는 8일을 버티셨다고 합니다. 8일이요. 그 좁고 어두운 곳에서 8일을. 저는 그 8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오라버니가 그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오라버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울어서는 안 됐어요. 아바마마의 명으로 죽은 것이니까요. 왕명이었으니까요. 왕의 딸인 저는 아바마마의 결정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장례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혼자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목이 터지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궁궐에서 배운 것이 그것이었으니까요. 슬퍼도 소리내어 울지 마라. 아파도 내색하지 마라. 저는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오라버니와 함께 뛰어놀던 그때. 궁궐 뒤뜰에서 까치를 바라보던 그 순간. 오라버니가 제 손을 잡고 웃던 그 얼굴. 명예야, 저기 까치가 앉았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오라버니를 만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승에서는 오라버니가 다시 예전처럼 웃고 계실까요? 그 맑고 따뜻한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실까요? 공주라는 이름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름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명예공주는 사도세자 비극의 또 다른 희생자였어요. 어쩌면 역사는 늘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큰 사건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작은 사람들. 기록되지 않은 눈물들. 명예공주의 이야기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